내가 신념이라고 알고 있는 줄기식물을 사람들은 감자라고 부르고 내가 감자라고 부르는 동물을 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는 당황스러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러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백수린의 단편소설 감자의 실종에서 한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언어적 미시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단어 몇 개가 낯설어졌을 뿐인데 우리를 찾아오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모든 테러리스트의 엄마를 죽여야 한다는 한 여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엄마 부대 봉사단은 도가 지나치면 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세월호 유가족 앞에 서 있다. 엄마라는 말에는 희생, 사랑, 연민, 본질, 고통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이기, 잔혹, 집착, 맹목 따위의 것들도 놓여 있다. 아이들만 피를 흘린다. 아이들만 손가락이 문드러지도록 문을 두드린다. 열리지 않는 문, 열리지 않는 엄마들. 세상이 온통 쥐레밭이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네, 오늘 작가의 방에 나온 손님은 국내 최초의 소셜 펀딩 시집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을 낸 김주대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시지 않으셨는지요? 쉽게 찾아왔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인물 좋은 분들이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김주대 시인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대 시인은 1989년 민중시 그리고 1991년 창작가 비평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시집으로는 도화동 40계단, 꽃이 너를 지운다, 나쁜 사랑을 하다, 그리움의 넓이 등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먼저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네, 이 시집이 국내 최초의 소셜 펀딩 시집인데요. 이 같은 방식으로 시집을 펴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그게 사실 제대로 말하면 세계 최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좀 잘난 척하면 그런 예가 없었어요. 예, 예. 이거 사실 제가 낸 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려고 낸 거죠. 네. 제가 조금 학원을 좀 크게 하다가 망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진짜 길에 나섰어요. 학원요? 아니면 학원요? 학원. 학원. 예, 제 발음 잘못하면 그 학원. 예, 학생들 학원. 가르치는 그렇죠. 학원요? 예, 입시학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하루아침에 진짜로 길에 나섰는데 그 길에 나선다는 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갈 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른 분이 작업실 하나 조그맣게 빌려줘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그 노래는 저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음원이라 그러죠. 노래는 하나하나 네.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네. 시는 그렇게 못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네. 트윗에다가 시를 한 편 한 편 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는데 네. 시를 도대체 어떻게 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내가 올렸더니 옷을 위통을 벗고 사진 네. 찍어서 나 시 팔놈이라고 예. 그걸 올렸더니 어떤 분이
아이패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내 친필로 써서 그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걸로 하고 아, 제가 작품 발표할 때는 소유권자를 그분의 이름으로 하고 저작권자는 나.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글을 했어요. 그러면 한 편 한 편 파실 때마다 매번 자필로 새로 쓰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실제 팔진 않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다가 네. 그분이 아이패드를 보내줬어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예. 아이패드를. 그래서 거기다가 글씨만 쓰려니까 좀 이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살짝. 네. 근데 아이패드 그림 그리는 게 손가락처럼 굵잖아요. 예.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거 한번 붓을 한번 잡아보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붓을 잡아서 그림을 그려서 같이 주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조잡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계속 그 매일 신작시를 한 편씩 거의 매일 그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짜로 이렇게 예. 보기만 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한 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이 소셜 펀딩 하겠다고 올린 그날 낮에 제가 술 좀 취해서 돈이 똑 떨어졌거든요. 결국 이제 술 취한 게 용기가 되었네요. 그렇죠. 예, 딱 그겁니다. 그래서 돈이 딱 떨어졌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분들이 계속 저한테 했던 말이 이러집어 준 말이 미안하다. 그냥 들어서 그냥 봐서. 그러면 나한테 이제 좀 돌려달라 네. 해서 제가 소셜 펀딩을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거짓말같이 깜짝 놀랐어요. 15분 있다가 어떤 분이 500만 원을 넣더라고요. 예. 그리고 첫날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 한 대여섯 시간 저녁까지 한 2시부터. 그래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까지 몰리고 안 올렸어요. 근데 예. 그 올린 글은 그대로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걸 보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돈을 넣어서 2,000만 원까지 들어오더라. 그러고는 예.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그걸로 시집도 내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니 사실은 그 영화도 예. 이렇게 뭐 펀딩을 받잖아요. 영화도 펀딩을 하고 그러니까 창투라고 하죠. 예, 그리고 예, 예. 음악도 요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그 풀뿌리 지원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집은 정말 이게 처음이네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뭐 트위터도 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예. 이렇게 독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시집이 탄생했는데 이 과정이 또 이제 시집에 녹아 있는 거고 예. 그것의 결과물이 이제 시집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결국은 이제 SNS를 통해서 시집이 탄생했는데 예, 예. 이것의 뭐랄까 SNS로 소통하는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그거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순기능을 소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소통한다. 근데 저는 이 SNS 없어도 요즘은 충분히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시하는 게 뭐냐면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요. 순수한 자아라는 거는 본래 없다. 육신을 입고 나올 때만이 자아가 발현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으로서의 자아는 있지만 네. 실체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너무 거창한 얘기인데 괜찮겠죠? 예. 그래서 육신은 이미 순수 자아, 개념으로서의 자아를 확장한 상태. 예. 그러니까 개념으로서의 자아가 화장을 한 거죠. 메이크업을 한 게 육신이다. 네. 그렇다면 육신은 어차피 자아를 드러내는 그런 자아의 표현이다. 네. 그래서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나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SNS에도 소통보다는 그것도 뭐 없잖아요. 많죠. 네. 그렇지만 저는 자아를 나를 표현할 수 발표하는 있는 장소. 도구다. 그렇죠. 나를 네. 발표하는데 근데 나만 잘난 척하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발표함으로 해서 함께 살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순기능을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약간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 이거 한번 빠져들면 이거 뭐 네. 마약을 안 해봤죠. 예, 잘 중독성이 네.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도 좀 하루에 말씀드립니다. 몇 시간 하십니까? 저한 3-4시간 하는 것 하루에 같아요. 3-4시간이요? 예, 예. 아우,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할 때도 근데 그 제가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예, 예. 웬만한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더라고요. 예, 요즘. 길 가다가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쓰는 시간이 예.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예. 이제 또 뭐 시집으로 모셨으니까 시집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시집에는 하나의 행으로 되어 있는 예, 이른바 예. 일행시도 많이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를 쓰실 때는 어떤 점에 제일 유의해서 그 지금 쓰시나요? 제가 짧은 시가 그게 아마 한 20편 정도 한 예. 줄짜리가 한 줄, 두 줄까지 합쳐 한 20편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 좀 그 철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네. 제가 줄여놓은 거라고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가 뭐 들레즈라든지 예. 한물 같다 그러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네. 또 메를로 뽕티라든지 예. 베르그송 이런 사람들의 이제 철학들을 예. 좀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메를로 뽕티의 저서 중에 지각의 현상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한 줄로 한번 줄여봤어요.
그리고 메를로 뽕티의 가장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측면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살에 대한 책, 살. 예. 그러니까 우리 육신 살. 예.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곳까지가 다 나의 살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2km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한 12km는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2km를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면 그 12km가 다 나의 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 한 권을 이렇게 제가 한번 줄여봤어요. 그립다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살이다. 그립다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살이다. 네, 온몸으로 그리워하는 네.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렇게 한 줄로 한번 줄여보면 네. 그런 게 좀 많고요. 또, 짧은 시들은 또 이렇게 좀 저녁에 뭐 책 보다가 밤에 좀 뭐 생각하다가 아침에 그 소변 보러 일어날 때 네. 그때 좀 쓴 게 많습니다. 아, 그때 나옵니까?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늙어서 그렇다기도 하고. 아니 뭐 창작 욕구가 배설 욕구가 또 비슷한 그러니까 면도 아침에 있으니까요. 꼭 그럴 예. 때 한 번씩 쓴 게가 네. 좀 한 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소변 보실 때 예. 구상한 시 이번 시집에 있는 것도 있죠. 있죠. 예, 예. 예. 거기 보면 그 정신없이 좀 약간 제가 예. 그 약간 미쳤다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건 대부분 그때 아, 그때. 예, 참고로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 우리 뭐 청취자 이런. 여러분들 읽으실 때 시집 예. 읽으실 때 약간 정신없이 구슬된 거는 예.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영감이 온 걸로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를 굉장히 지금 말씀만 들으면 근데 한때 영감에 취해서 막 이렇게 쓰는 그런 풍의 시인 같지만 사실은 예. 규칙적으로 쓰신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예. 거의 매일 쓰요. 예, 이 규칙적으로 시를 쓰는 것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규칙적으로 시를 쓴다니까 잘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사진을 찍거든요. 네, 그 사진을 찍기 전에 저의 본래 기본적인 생각은 있겠죠. 어떤 분위기나 서정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틈에 핀 풀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좋아. 그다음에 집도 좀 부서진 집, 빈 집, 네. 또 흘리고 간 거, 남기고 네. 간 거, 흔적들 이런 걸 많이 찾아다니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런 걸 찾아다니는 정서가 있고 사진을 찍어서 나가면 한 2, 300장씩 찍을 수 있잖아요. 요즘 필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디지털 예. 카메라니까요. 그래서 2, 300장 찍어와서 그걸 들여다보다가 괜찮은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발이 혼자 있는데 그늘하고 빛하고 신발이 우연히 같이 요렇게 그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요렇게 있고 그 옆에 버려진 신발이 있더라고요. 빈집에. 그럼 그게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미지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시로 쓰니까 거의 나가서 찍으면 매일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하루에도 그걸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애들 또 용돈도 좀 주고 싶은데 네. 지금 완전히 제가 바닥이라서 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혼자 많이 울고 몸부림치고 그랬죠. 안 쓰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나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그 집 잃고 그래 나와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칼을 옆에 두고 잤어요. 아,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네. 그 하루아침에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나가서 찍어와서 쓰는 게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 쓰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이 안 올 때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면 이미지를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도 모르게 잠이 썩 오고 꿈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옛날 말에 뭐 꿈속에서 시를 썼다 이런 건 저는 거짓말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 볼 때 마무리가 되고 뭐 아,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 쓰는 게 거의 뭐 생존이네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죽음의 선구라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곳에 가까이 갔다가 돌아오면 굉장히 삶을 근원적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많았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시가 없었다면 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네. 좀 심각하게 즐겁기도 하고 심각하게 아프기도 하고 네. 심각하게 시간이 흘러갔죠. 네. 그리고 또 혼자 울고 웃다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발견해서 거기다 시를 올리면 사람들이 거의 뭐 수초 내로 막 댓글을 쫙 달아주니까 이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칼을 치웠죠. 결국은 페이스북이 큰 역할을 한 걸로. 예. 네.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제가 반찬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래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올렸어요. 장난삼아 예. 반찬이 상하네. 그러니까 한 2시간 있다가 어떤 남자분이 트럭에다가 냉장고를 싣고 오셨어요. 아.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긴 했죠. 네. 그리고 또 뭐 반찬 얘기를 하니까 반찬이 남해에서 이제 그 제첩국이라는 거 얼려가지고 그걸 또 막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저에게 먹거리도 주시고 예. 돈도 주시고
심지어 시집까지 주신 그런 그렇네요. 전지전능한 공간이죠. 예. 예. 아, 지금 말씀 중에 예. 그 냉장고 가지고 오신 분한테 이제 그림도 하나 그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예. 아까도 이제 그 시 보낼 때 그림도 함께 예, 예. 보내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와 그림을 함께 작업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부는 했는데 그림을 네. 그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30년 이상 그림은 안 그렸죠. 아예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에다가 그리면 그게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다 이제 붓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붓으로 해가지고 시의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 중에 뭐 시화집 이래가지고 왜 네. 시하고 전혀 관련 없는 예쁜 사진을 해가지고 시화집을 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시하고 그림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거죠. 그 이미지가 이미 생각한 거니까. 약간 80년대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컨셉이네요. 그런 것도 그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그림과 가사가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뭘 생각했냐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예. 문인화 있죠. 예. 그 세안도 같은 거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그렇게 같이 시와 이렇게 일치시켜서 충분히 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은 예. 그림을 이제 신문에도 싣고 예, 예, 계시나요? 연재하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2번씩. 시랑 같이 예,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영감은 주로 이제 시에서 받으시는 그렇죠. 편이죠. 예, 예.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이미지를 시로 옮기고 다시 시로 옮긴 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네.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데 봐서 한 가지 작업이에요. 어차피 그렇죠. 이게 영상이 언어화됐고 언어화된 것이 다시 시각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체된 거네요. 한 개 작업이지 사람들이 뭐 사진도 잘 찍고 그림도 잘 그리는 이 말은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재주가 많다 이런 말이 나이 든 어른한테 재주가 많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농담이고요. 예,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혹시 그림만 그리실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없고요. 예, 예. 거의 시를 그리는 거죠. 함께 예, 하는 예, 거죠.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온 김에 예. 시와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예, 예. 여쭤보자면 이 시와 시화의 관계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예, 예. 그게 보통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 알아요. 네.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와 시화는 그러니까 시하고 그림이 그 모자라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참 애매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좀 잘난 척하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시와 시화가 모자라는 서로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시와 시화가 만나서 전혀 다른 장르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불타오르게 하는 더 서로를 확장시키고 보다 높은 데로 올리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시와 시화를 굳이 관계를 말하면 불과 기름 네. 혹은 기름과 불과 같은 거지 뭐 이렇게 모자라는 그걸 조금 채워주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더 뚜렷해지고 네. 그다음에 주제는 더 깊어지고 네. 그래서 폭발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다 이런 거죠. 아유 예. 그 꼭 저도 이제 좀 더 많이 봐서 그 세계를 이해하고 싶네요. 그 별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림에는 지금 관심이 가지고 예, 예, 계신데 예, 예. 그 시도 그러니까 문학에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 이외에 예. 다른 분야에 또 그 뭐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가 제가 요즘에 이제 있는지요? 그 사진 찍은 거를 그 사진 예를 들어서 한 30장을 찍으면 30장 그 사진에 대한 우리가 캡션 달기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진에 캡션 달고 해서 그 사진을 그냥 20장을 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한 편의 시가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아. 작년 시집에도 있고 이번 시집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또 관심을 가진 게 그 사진하고 시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해가지고 그림처럼 네. 그 사진이 이렇게 영상으로 지나가면서 낭송하는 거 흔히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딱 들어맞게는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네. 좀 만화처럼 그려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림은 어차피 따로 하니까 네. 사진하고 이게 딱 일치되니까 음악까지. 근데 저는 네. 음악은 잘 몰라요. 네. 뭐 다른 것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웅장한 음악과 사진이 쫙 화면이 뜨면서 낭송이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더 폭발적으로 예. 그 사람들이 그냥 쭉 울더라고요. 뭐 한번 예. 낭송에 있어가지고 한번 틀어드렸더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좀 어려운 거였거든요. 제가 봐도 뭐 우주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잘 모르는데 다 알아들을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시가 제가 쓰고 싶은 주로 좀 극적인 거, 인상적인 거, 그다음에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거 이런 걸 쓰고 싶은데 그 한 편으로 영화 한 편. 예를 들어서 한 5분 동안 상영되는 영화.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서 한 2시간 앉아 있으면 한 시 20편을 보는 거죠.
그런 짧은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아, 그 요즘 장비가 좋으니까 해보고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걸 잘 몰라서 근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를 영화화하는 거죠. 짧게 아주 5분 이런 식으로 3분 뭐 이렇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예. 사실은 뭐 저희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 굉장히 내재된 용암과 같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굉장히 젊은 작가를 만난 듯한 느낌이 돈이 들어요. 없으면 그래도요. 뭔가 이 창작열과 아이디어가 넘치고 이 샘솟는 그런 그 예술가를 만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기운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요? 뭐 기쁨도 기쁨이지만 어떤 그를 남이 하지 않는 나만의 물론 시를 다른 분도 쓰지만 이를테면 다른 분과 다른 시를 쓰잖아요. 차이. 네. 예, 그래 다른 시를 쓰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시를 쓴다는 건 결국 다른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나만의 세계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그래서 제가 거지가 되더라도 또 배추 장사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게 되더라도 절대 주눅 들거나 하지 않는. 그리고 제가 덩치가 좀 작아서 컴플렉스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안 질려고 하고 싸워도. 그런데 그 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좀 거지가 되거나 뭐 배추 장사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좀 큰 기쁨이라 그럴까 장점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예. 김주대 시인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이 책에서 시 한 편을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오늘 어떤 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즘에 아픔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다를 네. 때보다. 그래서 2014년 4월이라는 네. 또 4월은 뭐 잔인한 달이라는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투적이더라도 다시 하면 안 상투적이게 된다. 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쓴 시인데요. 모든 4월 중에 2014년 4월이 예. 가장 한국 사회에서는 또 아픔이 많았는 달이 예, 아닌가 그것도 싶습니다. 좀 염두에 두면서 쓴 그런 시거든요. 네. 한번 낭송해 볼까요? 네. 제목이 그러면 2014년 4월입니다. 네. 2014년 4월 떨어진 목련은 걸음마도 못하고 죽은 아기 발바닥 같다. 어떤 의미가 있어 잘 드는 칼로 죽음의 발바닥을 벗겼을 것이다. 목련나무 아래 한 겹 두 겹 내려놓고 아장아장 걸어가길 한없이 빌었을 것이다. 목련나무 아래 4월에는 발도 없는 아기가 와서 발바닥으로만 하얗게 걸어다닌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그림이나 사진을 보지 못했지만 이거는 텍스트만으로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시만으로도 예.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고 이 안에서 그 폭발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예. 다 됐네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계획을 보통 이제 시인이 좀 약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현실에 뭐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그래서 좀 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계획으로 삼기보다 좀 될지 말지 모르는 것을 네. 계획하고 꿈꾸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전혀 비현실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별명이 빌빌이거든요. 빌빌 돌아다닌다. 빌빌이에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를 빌빌.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아무데나 앉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는 걸 그대로 올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오다가 그 참새가 이렇게 통통 튀어가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작은 참새가 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움직이면서. 근데 그래도 그 다리가 충분히 참새를 받칠 수 있겠더라고요. 제 다리를 내려다 보니까 이 큰 머리로 내려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가늘어요. 머리에 비해서. 네. 그래서 나 어떻게 견딜까 싶은데 이제 그런 식의 것들 매일같이 올렸어요. 돌아다닐 때는. 네. 술 먹을 때도 올려주고. 북한에 가서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이념을 완전히 초월해서 쓸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림만 봐도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계없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옷차림이나 그다음에 머리나 아니면
말투나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이념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우리 황 선생님도 다녀오셨지만 그런 거하고 다르게 아주 공개적으로 보내주신다면 네. 그렇게 가서 빌빌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가라고만 하는 데만 가도 충분히 저는 이야기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네. 그게 꿈 같은 얘기인데 1차 호소문을 한번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더라고요. 그래 신문 기자들도 많이 연락이 왔고 그거 자기들이 도와주고 싶다고.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네, 그런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제 한 4, 5년 안에는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의 시인도 남한에 와서 똑같이 빌빌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는 대로. 근데 남한에 오면 더 빨리 물들 거예요 아마. 저는 올라가도 거의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시민이라 그럴까. 근데 한반도가 분단되는데 남한에 저 조그만 초라한 무명 시인이 북한에 가서 빌빌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짧은 글을 올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한반도의 어떤 살아가는 주민들한테 자부심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창하고 택도 아닌 꿈을 꾸고는 있습니다. 이제 곧 2차 호소문을 올릴 거예요. 네. 그런 이상적인 바람들이 현실을 조금씩 바꾸고 현실의 예. 세계의 그 모양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선생님께서 독자들과 페이스북에서 소통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예. 남북 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아유, 좋겠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예. 저희가 항상 그 초대 작가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일단 정말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어휘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건립된 세계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감촉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잠자고 사랑하고 밥 먹고 싸우고 웃고 울듯이 실제로 문학 속에서 거기 들어가서 잠자고 사랑하고 밥 먹고 싸우고 운다면 문학이나 건축물인 방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더불어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또 가을에 더 좋은 문학 혹은 시로 어디서든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어서 SNS에서 선생님께 친구 요청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입니다. 네. 독자 여러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더욱 넓고 깊어지는 김주대 시인의 세계, 청취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예. 무더운 여름에 마시는 아이스 커피 한 잔. 생각만 해도 시원한 기분이 드는데요. 문장의 소리에 아이스 커피 같은 코너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늘 게스트분이 써온 프로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게스트가 직접 읽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지훈 DJ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된 책방송 책 읽는 라디오의 진행자 한디제이입니다. 야, 또 직접 써오신 겁니까? 네. 아니, 뭔가 직접. 굉장히 거창하고 길게 써오실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간결하게 시적으로 써오셨네요. 처음에 이제 길게 쭉 작성을 하다가 네. 읽다가 버벅거릴 것 같아서 한 문장을 줄여서 나왔습니다. 역시 한 DJ님. 근데 네. 개인적으로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네. 한시성이 전 좀 부럽습니다. 한시성이 어떤 그러니까 뭐 한 작가, 한 DJ 그러면 저 친구 누구야? 그럼 한 DJ인데 그럼 한 DJ 하는구나. 약간 요런 어감이 있어서 저는 한가닥 예, 그렇죠. 하는 건가요? 뭘 하더라도 베테랑 느낌이 나서 한시성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한 DJ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된 책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팟캐스트 아시죠? 잘 아실 것 네. 같습니다. 팟캐스트 책 읽는 라디오라는 이름의 팟캐스트의 진행을 지금 4년째 맡고 있는
한지훈. 그 방송에서는 한디제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년이나 됐습니까? 네,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지나서 아마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2주 토요일에 저희 4주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문장의 소리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저보다 2배로 일단 경력으로는 2배로 선배시고 이 목소리나 진행 방식이 어디에 나오더라도 네. 약간 안방마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네네. 제가 그러니까 한 DJ님이 진행자고 제가 게스트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저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네. 이렇게 게스트 초빙 돼서 가게 네. 되면 제가 4년째 쭉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진행이다 보니까 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네.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보통 방송을 망쳐먹는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약간 주객전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본격적인 주객전도 방송으로.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본인 알아서 멘트 넣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좀 여쭤봤는데 네네. 본인을 아날로그 슈퍼스타 이렇게 음. 표현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아날로그 슈퍼스타라고 작가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전히 뻘쭘한 그런 말인데요. 아니 뭐 뻔뻔하신 분 같은데. 책 읽는 라디오 방송이 시작할 때 소개 네. 멘트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할 때 제 이름이 본명이 한지훈이거든요. 네. 한지훈이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각인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한 4년 정도 전이죠. 그때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디지털 기기를 유달리 잘 못 다루는 걸로 그쪽 친구들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친구 아날로그 슈퍼스타네. 네. 전화도 안 하고 전보 칠 것 같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아날로그 슈퍼스타라고 부르게 됐는데 요거 하면 적어도 픽 하고 웃을 수는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800여 회를 계속해서 질리도록 아날로그 슈퍼스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웃겨야 되는데 안 웃겨서 어쩌지? 죄송하네요. 제가 유머 포인트가 좀 달라서 그런지. 근데 네네. 4년 전에 이제 책 읽는 라디오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럼 20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죠. 지금과는 크게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가 이제 그 모사에서 스마트폰이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모사 조금씩 아이폰. 네, 그렇죠. 예. 예. 그때 3GS가 나와서 예. 좀 얼리 어댑터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고 음. 하늘에다 대고 카메라를 대시고 한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저희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팟캐스트 방송 이런 독립 미디어를 만들어야지 하는 뭔가 굵직한 어떤 그런 목표점도 그리고 그 어떤 시스템도 생각지 않고 그냥 네. 하게 됐는데 애플에서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음. 신청하게 됐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이질적이에요. 뭐냐면 네. 본인은 아날로그 지향적인 사람인데 네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 네네. 그런 굉장히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네. 매체를 택해서 방송을 네네. 시작했거든요. 그게 제가 1인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디지털 슈퍼스타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슈퍼스타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정리하자면 그렇죠. 디지털 슈퍼스타에 기생하는 아날로그 슈퍼스타. 그렇다고 볼 수 그렇게 있습니다. 되네요. 이거 또 쉽게 인정해 주시니 내가 또 미안한데. 자, 그러면 이 아날로그 슈퍼스타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과는 매일매일 다른데요. 평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눈 감을 때까지 보통 일을 하죠. 책 읽는 라디오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책 읽는 라디오 일 외에 제가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책 읽는 라디오처럼 어떠한 주제나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독립 미디어, 특히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그럼 제작 과정에서 같이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을 주로 네.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또 밤이 되면 이것저것 기사 좀 보다가 잠들게 되고 그럼 굉장히 평범한 그런 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본인 소개하실 때 책 읽는 라디오 DJ만 소개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무슨 타이틀이 되게 많아요. 무슨 위원, 장, 컨설팅.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 이 뭔가 굵직한 하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문어발식 확장처럼 맞습니다. 여기저기 걸치고 있는데 이참에 네네. 그냥 본인이 걸치고 있는 거 쫙 한번
과감하게 소개해 주시죠.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발 중에 가장 큰 발을 책 읽는 라디오에 두고 있고요. 나머지 네. 발을 나누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영화 쪽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영화 하는 친구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내가 거기에서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문단계도 그러하지만 그 독립영화계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문제의식을 좀 공동으로 품고 있는 친구들과 한국 독립영화계의 르포를 좀 담아보자라는 취지의 희망극장이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희망극장요. 네. 하고 있고요. 뭐 위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써놓고도 굉장히 뻘쭘하네요. 네, 거기 아니 혼자 아니야? 네? 혼자 아니에요? 그 나름 뭐 굉장히 큰 규모라고는 네. 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함께 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 멘토 되는 교수님께서 설립하신 그 협동조합인데 거기에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그쪽에선 제가 디지털 슈퍼스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든지 상대적이니까요. 네. 그렇죠. 예. 교수님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하고 있고 거기가 이름이 인문학 협동조합. 네, 맞습니다.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아마 이제 한 여름 지나고 가을쯤에는 정식으로 팟캐스트 런칭을 하고 그리고 웹진을 런칭을 하는데 그런 일에 설계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의 컨텐츠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네네. 뭔가 널리 전파를 하는 게 그게 팟캐스트일 수도 있고 네네. 뭐 다른 뭐 웹진과 그리고 예. 팟캐스트 두 가지 채널로 그렇군요. 할 계획이에요. 거기서 기획위원 맡고 계시고. 그렇죠. 네. 예. 또 하나 더 있죠. 오늘 지금 제가 이 때문에 이 방송 녹음 스케줄을 제가 늦게 됐는데요. 그 디지털 매거진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재런칭을 하게 될 북파인더라는 이름의 신간도서를 네. 신간도서 정보를 밑에 있게 나름 재치 있게 매주 권해드리는 그런 디지털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데 신간 도서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예. 매거진. 매주 정말 신간 도서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말 엄청난 분량의 신간 도서 중에서 저희 예. 북파인더 팀 내 기준으로 네. 선정하는 10개 정도의 책을 권해드리는 그러한 앱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럼 거기서 이게 편집장하고 또 있어요. 온라인상과 또 그 디지털 모바일 기기 네, 예. 여기에 또 이제 거기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죠. 네, 얘기 제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슈퍼스타가 맞는 것 같네요. 네. 거짓말을 하고 있었네요. 뭔가 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네, 바뀌고 있는 한 DJ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터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초대한 이유는 또 책 읽는 라디오. 여기 또 DJ님으로 초대를 했는데 요거는 또 어떤 계기로 진행하게 되셨나요? 이제 곧 공개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책 읽는 라디오 사실 처음 결성한 건 2009년 겨울인데요. 그냥 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띄엄띄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 독서 모임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중에 그 모임원 중에 라디오 작가를 꿈꿨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또 라디오 PD를 꿈꿨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게 책 읽는 라디오죠. 그 책 읽는 라디오 사실 정말 별 생각 없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한두 시간 정도의 편집까지 해서 함께 공유를 했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 재미있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하다가 이제 어느덧 4년이 됐고 오늘 방송이 864회 방송이니까 864회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됐죠. 저희 문장의 소리가 오늘부로 방송 회차를 잠깐만요. 지금 보는데 제가 보고 저희가 왔는데. 376회입니다. 네네. 376회인데 DJ 경력이 저보다 2배시고 저희가 불려서 400회라고 해도 여기에 따라갈 수가 없네요. 하지만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지금 문장의 소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책 읽는 라디오는 주중 저희는 사실 5회 방송이거든요. 연수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된 걸로 오래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이거 뭔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일을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이면에는 한때 라디오 PD와 라디오 작가를 꿈꿨던 사람의 이루지 네네. 못한 욕망을 그렇죠. 이렇게 풀어보자. 그게 이제 이루지 못한 것들은 버려야 하느냐, 네. 그냥 등져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아까도 살짝 말씀 나눴지만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들어오고 네. 그리고 정식 어떤 스튜디오나 정식 장비 없이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런 시대 속에 살게 된 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떳떳하고 당당하게
많은 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렇죠. 제가 사실은 뭐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잊지 않고 네네. 다른 변형된 형태로라도 네. 살면서 실현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860 몇 회까지 좀 그렇죠. 있으면 1000회 달성하시겠네요. 내년 여름 즈음에 1000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가 1000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때 되면 지금 또큰 포인트가 한 되겠죠. DJ님이 초회부터 첫 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까지 계속 진행자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주중 5회 방송이다 보니까 코너의 특성상 진행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뭐 더블 진행을 할 때도 있고 네. 아예 진행자가 없는 방송도 있고요. 그런 거 빼면 뭐 저는 쉼 없이 계속해서 했죠. 실제로 또 만나보면 이 네. 목소리와 걸맞는 굉장히 개성적인 그 매력을 풍기고 계세요. 눈이 굉장히 작고요. 콧구멍이 굉장히 크고요. 머리는 정말 크고요. 게다가 민머리입니다. 그 큰 머릿속에 그만큼 큰 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시 라디오 얘기로 돌아와서 원래 저희 진행이 좀 이렇게 구성이 없어요. 뜬금없는데 저 이런 자, 구성 좋아합니다. 예. 라디오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디오의 매력. 사실처럼 이런 질문을 간혹 받긴 했었는데요. 이렇다 할 대답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라디오의 매력은 일단 처음 떠오르는 키워드가 상상력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제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해드렸는데 이건 사실인데요.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청취자분들이 상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요즘같이 뭐 요즘에 오디오 콘텐츠도 많지만 훨씬 더 이제 비주얼이 더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상력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라디오의 매력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고 네.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런 것들. 그 덕인지 정체가 감춰진 이 책 읽는 라디오의 네. DJ와 네. 이 뭔가 상상하는 매력 덕분인지 아무튼 책 읽는 라디오는 벌써 800회가 넘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음. 생각하시는지요? 장수하는 비결이다. 저희는 뭐 오래된 책 방송이다. 저희가 이렇게 걸고 보통 책 읽는 라디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장수하고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에서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든든한 후원이 있는 것 아닌데 그렇게 이제 청취자분들과 제작진들이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을 갖다 대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 겨울에 함께 운영진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마추어리즘이었습니다.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저희가 정의한 아마추어리즘은 뭐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저희 운영진들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10명이 어떠한 그 목표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당연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합이 한 번에 맞춰지지 않겠죠. 근데 보통 단체의 특성 중에 단체가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딱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 어디선가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네. 책 읽는 라디오를 4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어쩌면 단 한 번도 뚜렷한 목적 의식이 공동으로 아주 정확하게 네. 맞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희미하고 흐릿하고 엉망진창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거나 하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저희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거 맞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예. 생각해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계속 이어갔던 거. 그래서 각 제작진들도 그렇고 듣는 수천 명의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또 이어가니까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책 읽는 라디오에 광고 붙습니까? 지금은 광고 붙지 않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네. 살짝 붙었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업 몇 군데 기업에서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지금은 네. 저희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광고에 의뢰와서 저희가 책을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저희 책 읽는 라디오 제작진들의 생각과 추천하고 싶은 책을 골라서 권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요즘 기획된 팟캐스트, 네네. 또 의도를 가진 팟캐스트, 그리고 자본이 개입된 팟캐스트, 상당히 그리고 많죠. 광고에 의해서 운영되는 팟캐스트가 많은데 네. 이
자신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아마추어리즘이 이 팟캐스트의 차별점이자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예,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아니 뭐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일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벌써 마무리가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DJ가 DJ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부가 끝났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DJ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진짜 진행자처럼 얘기하네. 그럼 다음 주엔 제가 게스트로 나갈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올해 중부지방은 이례적인 마른 장마를 겪었는데요. 먹구름이 한가득 몰려왔다가도 도통 비는 내릴 줄을 몰랐습니다. 올해는 봄, 여름 할 것 없이 애타는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